네, 첫 번째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한 주 마지막 날이라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사연을 가져오셨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가요?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을 매수가와 비중은 또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38,000원에 한 네. 30%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38,000원에 30% 정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얼마 전 4월 초쯤에 들어가신 건가요? 네. 아, 그러셨군요. 계속해서 좀 올라갈 때 잡으신 것 같아요. 좀 걱정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좀 걱정이 돼요. 아, 그렇죠. 높은 가격에 사놔서. 알겠습니다. 좋은 전망들은 나오고 있던데, 과연 시청자님의 그 매수가 위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높은 매수가 때문에 걱정이시네요. 오늘 마감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0.85% 밀리면서 49,900원 종가 형성됐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준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앞서서 실적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좀 많이 올라온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서 주가를 좀 끌어올려줬고, 이번에는 2분기로 그 전망이 좀 넘어가더라고요.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유효한가요? 네, 일단은 한전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요금 인상 건인데요. 네. 요금 인상이 없어도 영업이익은 뭐 큰 폭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아마 제 생각에는 영업이익은 조금 좋아질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기저 발전이라고 해서 석탄이나 그 원자력 발전 이런 쪽에서 이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가면서 내년, 내후년, 2016년까지 이렇게 뭐 향후에 큰 폭으로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실적이 상당히 뭐 한전 실적에 뭐 조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그리고 또 연료비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석탄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원래 어차피 석탄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한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연료 쪽에 화력 발전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석탄 구매 가격이 1년에 한 8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전체 연료비의 한 33% 하는데 이런 석탄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원료비들이 좀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원전이 작년에 뭐 비리 수사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원전 가동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원전 가동률이 지금 1% 올라갈 때마다 한전 영업이익이 생기는 부분이 한 3천억 대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원전이 아무래도 발전 단가가 싸고 그다음에 원전으로 인해서 이제 전력을 만약에 생산을 하면 원전에서 생산하지 못하던 부분을 한전 외에서 이게 구매하는데 그 구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원전으로 대체를 한다라면은 뭐 그런 것들은 상당히 뭐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분기 실적 좋고 뭐 내년, 내후년까지 실적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전망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전망치 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그래 볼까요? 네. 그러면은 일단 올해 실적이 한 1조 5천, 작년에 실적이 1조 5천억 정도 나왔는데요.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5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폭으로 증가를 하죠. 그리고 내년에도 6조 4천억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뭐 원래 한전이 PBR이 상당히 낮은 주식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PBR이 낮기 때문에 원래 이제 밴드상으로 좀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은 그런 PBR 낮은 것들이 상당히 조금 주목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측면에서 작년이랑 비교 안 될 정도로 올해 좋아지고 이러한 실적은 한전이 최근 수년간 보여줬던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은 주가는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강하고
아직도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앞서서 하반기에 좀 가장 기대가 됐던 이 전기 요금 인상 없이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석탄이랑 뭐 원자력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셨거든요. 그 발전원 비중으로 봤을 때 어떤 점이 긍정적인 건가요? 얼마나 늘어나고 있나요? 네, 일단 원전 가동률이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원전 비리나 또 원전 원전이 부품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 2013년도에 원전 가동률이 한 76% 정도 됐습니다. 76% 됐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오는데 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냐면은 지금 예상이 지금 한 86%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76%에서 86%니까 10% 정도 올라오는데 아까 제가 1% 올랐을 때마다 3천억 정도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게 순이익으로 반영이 되니까 10%니까 물경 그게 거기서만 저작되는 부분이 한 3조 원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아까 작년도 실적이 1조 5천억이랬는데 여기다 3조를 더하면 4조 5천억이 되고 나머지 또 올해 실적 예상이 5조 5천억인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언제냐면은 석탄 가격입니다. 석탄 가격이 아까 제가 거의 8조 정도를 쓴다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한전의 석탄 가격, 왜 석탄 가격이 아무래도 하락하는 추세는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 석탄을 갖다가 환경 관련 때문에 규제 때문에 석탄 가격을 상당히 석탄 사용 자체를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줄다 보니까 이러한 석탄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구매하는 석탄 부분에 대한 단가는 상당히 낮아지고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좋아지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좋아지는 이슈가 뭐가 있냐면은 원화 강세입니다. 원화 강세인데 이러한 원화 강세가 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석탄을 구입하는데 아무래도 달러로 계산을 하는데 원화 강세를 하면은 그러한 달러 쪽에서 원재료비가 상당히 좋게, 그러니까 싸게 많은 양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한전이 갖고 있는 달러 부채가 한 16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한 10억만 하락을 하더라도 외화 환산이익이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러면 워낙 강사될수록 달러 부채는 상당히 한전한테 유리하고 그런 것들이 순이익에 반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탄을 사는데 10원 절생될 때마다 비용이 한 2천억 정도씩 감소된다. 이런 것들은 올해 구조적으로 한전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2014년도 물론 이게 원화가 약세로 돌면은 또 반대 급부가 생기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원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향후에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원화 환율과 제가 그래서 한전의 주가 비교한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환율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되면 한전 주가도 강세를 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원화 강세가 주춤하기 때문에 한전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원화 강세는 좀 트렌드로 좀 자리 잡고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한전에 상당히 좋아진다. 한전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석탄 가격 하락 그리고 원자력 비중이 커졌다는 것 일단은 실적 개선에 가장 긍정적인 전망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검토를 해주셨던 이 원화 강세 수혜주로서 같은 흐름으로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 주가와 동일한 흐름을 보이는 점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청자분들께서 원화 추이를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청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셨죠. 지금 매수가가 많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 시청자님께서 궁금해하십니다. 38,000원에 들어가셨어요. 가격대를 어느 정도로 잡아서 나와야 하는 걸까요? 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수는 38,000원대 매수는 참 좀 센스 있게 감각 있게 매수는 좀 잘 하신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 이유는 보시면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이 38,000원대가 최근에 그 목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크라인이었죠. 그러니까 그 네크라인이 돌파하는 시점에서 지금 주식을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뭐 충분히 사실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전 주가가 최근에 42,000원을 고점으로 어제 오늘 뭐 해갖고 조금 조정을 받아서 현재 49,900원대인데요. 일단 21선이 지지되느니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지가 될 만약에 조금 하회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실적 관계상 이게 뭐 급격히 꺾일 이유는 지금 없다. 예, 지금 예,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손절매 라인은 일단 그 61선 수급선이 있는 최근에 그 목선이랑 비슷한 선에 있는데요. 38,500원대를 손절매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주봉상의 최근에 고점이 한 45,000원 정도 됐습니다. 주봉상으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그래서 주봉상의 고점인 한 45,000원대 뭐 이렇게 제시를 좀 한 차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은 PBR 기준으로 한 0.67 정도를 지금 한전의 적절한 PBR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역사적인 PBR 상단 부분이 0.67 정도. 그러면 지금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단가까지 갈 수 있다고 보면은 그 단가가 지금 얼마 정도 되냐면 0.67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5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목표로는 55,000원 이렇게 제시를 하고 단기적으로는 한 45,000원대 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조금 주춤하지만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기적으로 끌고 가자는 전략이신 것 같아요. 45,000원 돌파 시에는 55,0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가장 높게 형성한 목표가가 방금 강중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55,000원이었어요. 이번에 차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55,000원 가능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한국전력이 이제 좋은 모멘텀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제 환율 효과나 전기 요금 인상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장세에 비해 가지고는 이제 어떤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 이제 계속 이제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거는 올해 연초부터 이제 계속 이슈가 됐던 종목이라서 지금은 조금 이제 상승 탄력도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한국전력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어떤 순환매 장세나 좀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한국전력에서는 좀 적당하게 그냥 빠져나오시고 좀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익 실현을 하시고 좀 다른 종목 순환매 종목으로 좀 그리고 낙폭했던 어떤 대형 종목으로 좀 가시는 게 조금 더 발빠른 매매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저는 일단 좀 나빠서라기보다는 어떤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이제 매도 의견 좀 드리고요. 55,000원 물론 갈 수 있겠지만 좀 상당히 좀 그렇기에는 좀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글쎄요, 일단은 전고점 근처에 한 41,500원 정도로 그냥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 빠져나오시고 또 사신 가격도 한국전력 같은 대형주나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으로 그렇게 수익 많이 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38,000원대에서 거의 한 42,000원 정도 수익 내셨으면은 잘 내셨다고 생각이 드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주가에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 싶어서 한 41,500원 정도로 목표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한 39,500원 정도 그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전략을 좀 들어봤어요.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이 남아 계세요? 남아 있으세요? 높게 잡아서 그것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요. 네네. 그랬는데 저도 44,000원 정도 가면 팔려고 했는데 거기를 안 가고 꺾여서 아무래도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네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좀 더 기다려보실 의향도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한전은 없고요. 네네. 말씀 잘해주셨죠. 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여쭤볼 수 없죠. 아유, 시청자님, 죄송해요. 저희가 한 종목밖에 안 돼서 시간 관계상요. 네. 다음에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삼성물산도 다음에 꼭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한국전력으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조금 엇갈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강중구 전문가 투자 의견 보유입니다. 1차적으로 45,000원, 2차적 55,000원 목표가, 손절가 38,500원입니다.
오정훈 차장 투자 의견 매도, 목표가 짧게 41,500원, 손절가 39,800원입니다. 네,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필명 하하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모헨즈 사셨습니다. 55,650원에 사셨고 30%를 현재 들고 계십니다. 지금 손실권역이세요. 오늘 종가가 4,495원입니다. 테마주로도 알려져 있는 이 기업을 지금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모헨즈 같은 경우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떤 정치 테마주로 지금 좀 섞여 있는데요. 사실 테마주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큰 실체가 없죠. 이제 모헨즈의 이제 대표이사인 김기수 대표이사가 예전 이제 박원순 변호사님 시절에 이제 아름다운 재단인가요? 그쪽 사회이사 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지금 이쪽 정치 테마주에 좀 묶이게 됐는데요. 모헨즈는 사실 시멘트 철근 판매도 레미콘 제조 이런 쪽에 관련된 이제 건설 경기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반 테마주와는 다르게 이 모헨즈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38억 정도 나왔고 유보율도 한 100% 이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무 구조가 나쁘거나 어떤 정치 테마적인 허상만 있는 기업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시중에 이제 어떤 테마주 열풍이나 테마주의 분리가 돼가지고 주가가 약간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시청자님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면은 아닙니다. 지금 물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정몽주 후보를 조금 앞서 여론조사에서 좀 앞선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좀 어떤 이유가 돼가지고 만약에 설사 당선이 된다고 하면 조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때는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일단 지금 작년 영업이익이 38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한 491억이니까 사실 어떤 밸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껍데기만 있는 회사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긴 하지만 이미 변동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미 재료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은 예전에 사신 가격보다는 빨리 손실 최소화 전략으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최고가 6,460원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최근에 이제 급락을 거듭해가지고 오늘 한 4,500원 정도까지 좀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일단 너무 단기 낙폭이 좀 컸죠. 수식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재료 소멸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한 4,050원 권역은 지켜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반등 구간이 지금 워낙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나 뉴스에 인해 가지고 반등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큰데요. 일단은 반등이 나오면 한 5,150원 정도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신 가격이 5,650원인데요. 너무 원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런 테마주 종목은 그나마 실체라기보다 어떤 실적이 그나마 가시화되는 그냥 종목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홀딩하시라고 이제 홀딩하면서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을 얘기 드리는 거지 일반적인 허상뿐이 테마주는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명심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좋은 교훈 받으시고 한 단기 반등 5,150원 정도 구간에서 좀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타깝지만요. 일단은 반등을 이용해서 좀 나오자는 전략입니다. 5,150원이 그 반등 목표치인데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종목 더 살펴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까요? 예, 전 세운 메디칼이요. 얼마에 사셨어요? 5,300원에 20%요. 5,300원 20%요. 네. 시청자님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수익권역이신데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을까요? 목표가를 네.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 싶어서요. 궁금하시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쭉쭉 더 올라갔으면 하는데요. 한번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두 분 중에는 어느 분께 진단을 들어볼까요? 네, 강중구 전문가님요. 네, 전문가님. 네. 일단 세운 메디칼은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의료 관련주인데요. 지금 주가가 추가 상승이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양쪽 측면에서 제가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이거는 역시 의료용
의료용 기구를 만드는 건데요. 뭐 흡인기, 뭐 카데타 이렇게 뭐 그러니까 뭐 이게 그 공기 흡인기 카데타 뭐 이렇게 노령 인구에 많이 쓰이는 그런 의료 장비를 만드는 뭐 이런 회사인데요. 지금 실적,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1분기 실적을 25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가 지금 33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뭐 실적이 상당히 높고 뭐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예상되는 순이익이 12년도에 매출 500억에 한 100억 정도 순이익이 났는데 올해는 한 600억에 146억 정도 순이익이 나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앞으로 성장성도 있고 순이익도 꾸준히 높다, 뭐 꾸준히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올해 순이익이 146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은 한 2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한다면은 주가가 지금 조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현재 지금 오늘 6,500원대 고점을 찍고 6,600원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21선이 제가 21선이 6,000원이 있는데 6,000원대를 제가 일단 21선이 깨지면 일단 손절 라인으로 좀 정하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요. 단기적으로는 다시 고점을 뵙기는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6,500원을 단기적인 목표가로 두시고 만약에 6,5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좀 더 시세를 보시면 되겠지만 일단은 6,500원 정도 선회로 단기적인 목표가를 두시고 매매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많이 도움 되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반등을 조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1차적 목표가 6,500원대에서 한 번 더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1부 마지막 종목이 세움 메디칼이었습니다. 저희는 전략 2부에서 이어갈게요.